네,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 베스트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였습니다. 이번에 임상일상 결과가, 특히 경쟁사의 임상일상 결과가 좋게 나왔고 한올바이오파마 역시도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호평까지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가 유지됐거든요. 끝까지 상한가 유지한 만큼 다음 거래일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었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그 외에 또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될까요? 정효웅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지긋지긋했던 9월이 이렇게 네. 끝이 나고 다행히 마지막 거래일에 반등이라는 걸 살짝 맛보게 해주면서 장이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10월에는 어떤 종목 위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정효웅 과장의 필승주 가이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주 정도 보겠고요. 20%의 예상 수익 노려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기간을 굉장히 짧게 주시는 게 그냥 단기적으로 수익 나면 좀 빠르게 챙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오늘도 이렇게 골라주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뭐 지금 이제 재차 이제 좀 긴축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불거지면서 당분간은 일단은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이제 유동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축소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개별 업종 또 종목군들의 그런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이러한 순환매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철저하게 그냥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철저하게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른 종목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선 고른 첫 번째 종목은 심텍인데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가장 큰 좀 키워드가 이제 뭐 일단 다음 주까지 연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연휴인데 다음 주 화요일 이후부터 이제 시장에 이제 시선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이목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지금 돌입하는 상황인데요. 네. 이번에 특히나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삼성전자 이제 실적에 대한 좀 기대치가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메모리 지금 재고 조정이 마무리 수순에 좀 들어가면서 이제 한 2년여 만에 이런 메모리 가격이 좀 반등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역시나 이러한 메모리 업황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고 또 그 주가에 좀 궤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 심텍 대표적인 이제 업체인 심텍을 좀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이 요즘 심텍 추천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것 같네요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도 그렇게 조금 전에 유창인 본부장님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종목으로 심텍을 꼽아주고 가셨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많아진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많아질 테니 그렇죠. 심텍이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접근법이었거든요. 지금 실적이라는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그동안 심텍이 작년 한 해 동안 예상보다도 낮은 실적으로 인해서 저조한 움직임이었어요. 네. 이제는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네,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이제 궤를 같이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제 주가와 또 실적이 좀 부진했었던 이유가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주가가 계속해서 좀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최근에 주가가 지금 반등세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이러한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현재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심텍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글로벌 메모리 칩 메이커를 지금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AI라든지 이러한 향후 이제 반도체 수요 확대에 대한 그런 수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러한 반도체 업황과 이제 함께 간다라는 점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간다라는 점에서 이번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의 그런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이제 가격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좀 기대감이 부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분기에 주목해 볼 부분이 이제 수주 잔고가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올해 이제 3분기 이후부터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또 이제 3분기에 이제 계절적인 또 이제 IT 이제 성수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일에 이번 3분기 실적에 또 흑자 전환까지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3분기 어닝 시즌에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택입니다. 오늘도 2%대 오름세로 마감을 했고, 최근에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외국인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략을 세워볼게요. 근데 그렇게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면 2주만 놓고 보기는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우선 그래도 일단 지금 이제 삼성전자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네. 사실상 이제 다음 주 이제 한 중순 정도까지,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한다면 이제 10월 초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가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보통 이제 10월 초 중순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이제 10월 다음 달 이제 초에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업황의 이제 하반기 업황의 좀 분위기를 좀 판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심택의 실적보다도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가장 좀 중요한 좀 주가의 좀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2주 정도,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러한 실적 발표 마무리 국면 늘 이제 기점으로 해서 한 10월 한 중순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아시다시피 다음 주 또 월화가 또 휴장이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또 휴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주라기보다는 좀 더 짧게 한 일주 한 반 정도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한 20% 정도 주가 좀 업사이드를 좀 기대하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 4만 6천 원 정도 선, 지금 현재 주가에서 업사이드 한 20% 열어놓고 한 4만 6천 원 선. 지금 한 증권가에서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목표 주가가 5만 원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4만 6천 원 정도 선까지는 우선 열어놓고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 싶고, 얼마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3천 원 선. 최근 이제 주가 저점 라인이죠. 사실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심택은 이번 달 내내 주가가 거의 뭐 횡보를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거듭하면서 주가가 횡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크게 주가가 좀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저점 라인인 한 3만 3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도 하반기쯤에 회복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는 상황 아닌가요? 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도 그럴 게 최근 그 AI 칩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특히 DDR5라던가 D램 쪽에서의 재고도 많이 소진이 되고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들었거든요. 낸드 쪽도 그렇고. 근데 또 이제 갑자기 보니까 아직 감산할 것들이 남아있기에 내년에 투자를 덜 할 거다. 설비 투자. 그렇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이 회복도 더뎌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슬금슬금 또 힘을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여기 너무 흔들리지 말까요? 그렇죠. 사실 뭐 그 부분은 뭐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제 뭐 대형사들도 사실 뭐 미래 6개월 후에 이제 업황이 어떻게 될지는 뭐 예측이 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러한 업황의 사이클을 놓고 봤을 때 네. 최근에 한 2년여라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하락 사이클을 좀 맞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뭐 시장 예상 기대치만큼 뭐 빠르면 뭐 3분기부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이러한 업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년 뭐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업사이클로 좀 돌아설 가능성이,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좀 높아지는 이제 시간적인 타이밍이 점점 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하반기에 좀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심택이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는 어떤 종목일지 이번에도 가이드라인부터 볼게요.
다음 주 우리 시장은요. 이 종목으로 2주 정도의 수익을 내보려고 해요. 10% 정도의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종목명 공개해 볼까요? 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안정 짧게 좀 업사이드 뭐 기대 수익률은 낮지만 원래 근데 영훈 과장님 네. 이렇게 짧게 보시는 분 아니었잖아요. 그래 좀 길게 보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뭐 최근에 시장 상황이 사실 또 이번에 또 연휴도 길다 보니까 또 다음 주 또 연휴 이후에도 또 거래 일수가 또 짧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2주라고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2주라는 게 굉장히 좀 최근에는 좀 시간이 좀 긴 시간이고 또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매크로 환경이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닝 시즌에 또 돌입한 상황이고 시장이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고 있다는 점에서 짧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은 오늘 좀 골라봤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2주 정도 동안 업사이드는 한 10% 정도 그렇지만 좀 또 하방이 좀 상당히 좀 견고하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요. 또 연말에 뭔가 선물도 많이 하고 살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겨울 상품들이 다 비싸서 네. 그래서 백화점을 공략하는 건지 현대백화점을 선택하신 이유 이야기해 주시죠. 네, 사실 뭐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제 면세점의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이 풀리면서 특히나 이제 이번 달 한 중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인 이제 관광객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방송국이 있는 지금 여기도 뭐 충무로인데 근처에 이제 명동 또 충무로 일대에도 최근에도 저도 매주 이제 오면서 느끼는 점이 지난달만 하더라도 그렇게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몸으로도 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런 면세점 업체들이 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면세점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이 면세점이 턴어라운드까지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상당히 좀 큰 폭의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도 하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 실적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한 이유가 현재 이제 대전점이 이제 재오픈이 되면서 이제 하반기 이제 실적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또 중국 단체 관광객 관련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면세점 부분까지 이제 가세를 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이러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또 현대백화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최근에 좀 전환을 하면서 대규모 또 이제 IR도 최근에 뭐 한 바도 있는데요. 이러한 지주회사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향후 주주환원 정책이 좀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또 연말로 갈수록 이러한 좀 배당 확대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라든지 이러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 국면을 마무리하고 좀 주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을 선택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유커로 이 종목을 접근하자면 최근에 유커 기대 속에 그래도 이 시장 안에서 버텼던 게 화장품도 있고 좀 꽤 많거든요. 네. 근데 현대백화점의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 대비 좀 내려왔다라는 면에서 이 종목의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괜찮은지요? 네, 근데 사실 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네. 사실 단기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최근 한 2, 3개월 동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맞아요. 한 뭐 4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 보니까 최근에는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이 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뭐 크게 주가가 변동성이 뭐 크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주가가 지금 가격 조정을 지금 거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의 매도 속에 소폭의 하락 0.31% 약보합에서 마감을 한 현대백화점입니다. 우리는 그럼 2주 정도 들고 갈 거잖아요. 10%의 수익이면 목표가가 얼마죠? 네, 목표 주가는 한 7만 원 정도 선. 지난 이제 8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중국 단체 관광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맞아요.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뭐 관련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다 일제히 좀 주가가 상승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한 7만 1,700원 고점을 이제 형성을 한 이후에 주가가 이제 한 2달 정도 동안 즉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지금 거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가격인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한번 열어놓고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손절 라인으로는 짧게 한 6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주가가 한 6만 1,000원 부분에 이제 또 이제 중기 이평선인 한 60일 이평선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6만 원대 초반대 가격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강력한 좀 지지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한 6만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백화점까지 다음 주에 필승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원 과장과 함께했어요. 설명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제 편안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가족과 함께 리프레시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다음 주 수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